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연말을 기대했던 영화들이 개봉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또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더 한동안은 숨어있는 작은 영화들을 좀 찾아보면서 조금 낯선 영화들도 찾아보면서 나만의 새로운 영화 취향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극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저하고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예요? 저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퐁당 극장. 공장장? 아니죠. 퐁당 극장의 극장장님 오셨습니다. 아티스트 복만대 감독님 안녕하세요. 본저르노. 네, 목요일입니다. 활기찬 목요일. 오늘따라 약간 목이 약간 좀 네. 에너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본저르노. 사투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네. 어제 간만에 친구를 좀 만나서 네. 빠르게 네. 마시자. 8시 55분까지만 마시자. 그래서 음. 한잔 했는데. 물을 네. 물을 빨리 마시자. 빨리 마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 이해하셨죠? 네. 사실 진짜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극장 오늘 제가 극장장으로서 영화를 들고 와야 되는데 네. 오늘은 영화가 없습니다. 오늘 영화가 없고 영화제를 통째로 들고 오셨어요. 네. 사실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기다리시고요. 네. 할 말은. 자, 오늘 감독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내 안의 모든 것, 그리고 허스토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첫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민규동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영광입니다. 꿈의 TBS에 왜요?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네. 직접 뭔가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네, 좋은 시간 설레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래간만에 뵙죠? 네, 오랜만이에요. 작년에 뵀어요. 우리가 자주는 못 보죠. 네. 아니 너무 오랜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만나고 안 만난 듯한 아니에요. 그런 그래도 인사톤이라서. 근근하게 봐요. 우리는 그래도 오랫동안 안 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어서요. 감독님이 두 번째 이야기,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장편에 데뷔를 하셨는데 김태훈 감독님과 함께 동동 연출이었죠. 그때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30살? 감독님 데뷔를 네, 30에 하셨어요? 네, 30살의 현장에서 이제 그때 10대였나? 19살인가? 네, 그랬죠. 그때 제가. 우리 기리 씨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40대? 네? 그렇습니다. 긴 세월의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옛날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원래 첫 느낌은 네. 영원하잖아요. 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 그런 그리고 것 저희가 아주 편하게 촬영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특히 민규동 감독님과 김태훈 감독님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만드신 영화여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그죠. 같아요. 우리도 처음이었고 저희도 배우도 처음이었고. 다 처음이었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영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모른 채 그냥 막 정신없이 찍었던 독특한 그러니까. 추억의 네. 영화였어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설렘이 있는데 음. 이상하게 이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 데뷔할 때 보면. 그렇죠. 네, 데뷔작은 그래서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동갑이시죠? 네, 동갑이에요. 저는 나이를 몰랐어요. 동갑이구나. 동갑이에요. 아, 70년생이고.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빠른이다 보니까 아. 학교를 또 69년생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두 분은- 저도 그랬어요. 감독님도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같은 나이네. 처음 알았네요. 방송을. 두 분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부르세요? 감독님, 민규동 감독님. 봉 감독님. 본 네. 감독님. 존칭을 해주시는군요. 그게 또 오래가는 방법이고 음. 그냥 뭐 하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친구처럼 막 지내는 것도 나중에는 오히려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좀 있을 때는. 그 영화 감독님들 이제 1년에 몇 번씩 함께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동갑내기 감독들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혹은 나이를 별로 잘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렇죠. 저희 감독조합 이사분들은 자주 뵈는데 나이를 서로 몰라요.
서로 다 존칭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몰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 별로 나이 모르고 간혹 이름도 모를 때 있고. 근데 이름도 잘 어디 모르고 선후배도 안 따지고 네. 맞아요. 그냥 전작의 작품들만 가지고 상대를 느끼고 그걸 공유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료 의식과 전우 의식이 좀 강하죠. 네. 그 오늘 민규동 감독님을 이 목요일 날 퐁당극장에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만대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극장장님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한국영화 감독 조합의 네. 또 조합장이시기도 하면서 또 전설의 충무로 여러분들이 충무로 하면 떠올리시는 기억들이 좀 있긴 할 텐데 충무로가 예전에 그 네. 충무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충무로에서 충무로 영화제가 제5회를 맞이했어요. 벌써 5회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충무로 영화제가 아니었고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였는데 우리 조직 위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으로. 그러면서 이제 새로 빌드업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충무로 영화제란 무엇인가? 네. 네, 극장장으로서 그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1회 때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무대에 참여한 건 아니고 이 영화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뮤지컬 영화제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음악이 그 주가 되는 뮤지컬 같은 영화제 있잖아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좀 춤도 추는 걸 좋아하고 노래도 만약에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영화들을 한꺼번에 또 볼 수 있는 곳이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를 했었었는데 2회까지는 간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3회부터는 영화제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 처음부터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였는데 국제 영화제였고 네. 근데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확장성이 좀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장르 영화죠. 네, 생명을 좀 어느 정도 다하고 이제 저희 감독 조합과 함께 이번에 새로 태어났는데 이번엔 장르가 그런 특정 예술 장르가 아니라 감독이 바로 장르예요. 감독이 장르다.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감독에 의한 감독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라는 개념을 딱 내세우고 감독님들이 모든 행사를 다 주최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티켓도 팔고 주차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독 조합에서 늘 행사할 때 이제 전통 같이 감독들이 호스팅이 돼서 네. 많은 것들을 직접 이렇게 좀 읽어나가는 아. 영화제를 읽어나가는 시선을 감독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서 창작자 중심으로 한번 읽어나가는 영화제로 새로 만들어가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라는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감독들이 이게 좀 죽어있는 세포도 좀 살아있다고 느끼고 좀 재밌고 존중받는 그런 기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해가지고 네. 복만에 또 하나 프로그램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여러 감독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좀 재밌는 그런 영화제로 기획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영화제로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다음 주라고 하면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네,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감독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라고 하길래 뭐야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왜 국내에 영화제들이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꽤 많은데 또 영화제가 하나가 또 생기면은 또 어떤 영화를 할까 주제를 해서 좀 작게 하려나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들이 다 뭔가를 주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 프로그램까지도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영화제들 막 넘치니까 공예가 안 되려면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신만의 이제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영화 감독조합에서는 감독들이 영화 상영 없이도 토크만 한 2시간씩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늘 해봤었고 네.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이제 복만대 감독이 사회 보면서 네. 술도 마시면서 디렉터스 컷 네. 엄숙주의를 완전히 벗고 우리끼리 즐기는 왜 그것만 들리지? 유의 본능 좀 뭐라 그러지 형식 파괴. 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조금만 내려놓고. 좋다, 좋아요. 근데 이번에 민규동 감독님 또 잘한 게 충무로 영화제를 이제 감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데 보통 영화제는 집행위원장님을 감독으로 모시거나 조직위원장님을 감독으로 모시거나 혹은 심사위원장 뭐 이런 형식으로 좀 가져가는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감독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거의 좀 흥겨운 파티 좀 뭔가 더 생동감이 있는 영화의 정말 축제네요. 영화제가 원래 영화의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장편 감독, 단편 감독님도 많이 모시고 모든 모더레이터를 감독님이 다 해요. 저는 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따로 전문적으로 직업이 있으세요. 그래서 영화제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영화를 그렇죠.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영화들을 가지고 와서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좋은 영화를 이제 픽업을 해서 자신의 영화제에서 그 상영을 하거나 이렇게 그 뭐 순위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감독님들이 하신다는 얘기를 그렇죠. 드니까 감독들의 초이스가 선택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벌써부터. 조금 다르죠. 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술적인 영화뿐만이 아니고 음,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도 들어와 있고 독립 영화도 있고 여성 감독의 영화, 남성 감독의 영화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특히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평상시 영화제라면은 뭔가 초대를 안 할 것 같은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 있는데 영화 프레임 밖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감독의 시선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게 좀 다른 색깔의 이런 프로그래밍이 좀 돼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감독님들끼리도 사실 작품이 1년에 한 2작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몇 년에 하나씩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약간 고립감 같은 게 스스로한테도 있지 않을까. 너무 외로움이 고독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함께 얼굴도 보고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서로에게 관객들에게 감독들에게 모두에게 좀 좋은 그런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15명의 감독이 15편의 단편 영화를 찍었다고요? 네, 이게 개막작인데요. 개막작. 개막작이- 개막작이 15편이에요? 네, 개막작이 사랑의 파리처럼 네. 그 15개 행정동이 있어요. 중구에. 행정동. 충무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뭐 명동, 소공동, 회원동, 네. 을지로동, 장충동, 필동 이렇게 여러 동들이 있는데 하나의 동을 맡아서 네. 그 동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딱 전제로 해가지고 15명의 감독이 영화를 찍어서 그걸 옴니버스로 1시간짜리 영화로 개막작을 해요. 15편을 이제 1시간짜리로 만들어서 15개의 동을 15명이 네. 참여하니까 15 곱하기 15는 225 해서 225초 동안에 그 와.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를 15편을 볼 수 있게 돼요. 특별한 건 또 그 네. 영화가 세로로 찍는 세로 시네마예요. 세로로 찍는다고 하면은 휴대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휴대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모바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영화 요즘 OTT도 많이 하고 있고 있- 여러 가지로 영화 개념이 음. 근원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단순히 여러 명이 찍는다를 넘어서서 미학적 도전도 좀 해보자. 평상시 우리가 항상 가로로 넓은 시네마스코프를 영화적 그렇죠.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렇게 세로 이미지의 네. 동영상으로 영화를 찍어보자. 그래서 감독님들이 미학적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봤죠. 원래는 이제 충무로 영화제를 새로 만든다. 충무로를 새로 본다. 어떻게 새로운 영화제 되지? 새로 보면 어떻게 될까? 새로 하다가 그래. 세로로 보자라고 이중적인 의미로 세로 시네마를 찍어서 네. 새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좋다, 카피가 재밌다. 충무로 새로 보다인데 후민저음처럼 네. 모음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이랑 네. 아이랑을 합쳐서 하나의 모음으로 새로 보다라는 셋자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게 새롭기도 하고 세로로 볼 수도 있는 네, 그 그런 여러 개념에. 가지를 의미하는 네네. 단어를 만드셨군요.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왜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모니터를 이제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모니터가 정사각형이어서 테이프로 위아래를 붙여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로로 볼 수 있게끔 모니터를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 촬영을 하는데 왠지 촬영 현장도
이 모니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독들도 이 15편의 그 작업을 하시는 15명의 감독님들도 세로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세로로 하기 위한 앵글과 그 장면들 여기를 어떻게 담을까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 감독님 작업에 참여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역시 너무 영화적 관습에 오랫동안 함몰되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세로 영화를 통해서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다 정말 알게 됐던 이게 거죠.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화면 비율에 대한 것도 계속 와이드한 앵글로 스펙타클한 영화를 또 보게끔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세로로 인식되어져 있고 내가 보는 것도 늘 손잡고 있는 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로 문법으로 영화를 찍으려다 보니까 현장에서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나는 왜요? 바보였구나. 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요? 이게 일단은 그 투샷을 잡으려고 그러면 영화에서 투샷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툴 그냥 잡으면 둘 잡으면 되잖아요. 바스트 샷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니샷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나와야 두 사람이 잡히는 거야. 두 사람을 담으려면 그렇게 네, 네. 카메라가 뒤로 빠져서 풀샷 같이 좀 니샷이라고 이제 맞아요. 무릎까지 걸리는 그 샷을 만들어야지 둘이 다 한 장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담긴다는 이제 둘의 소리예요. 감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이제 둘의 감정을 보이려면 단독샷,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감정 찍고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감정 찍고. 근데 이제 요게 또 합쳐지니까 다시 시나리오를 내가 쓸 때부터 A4지 용지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영화를 준비하는 나의 태도는 늘 가로로 생각하고 영화를 썼구나. 이제 처음부터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와, 감독들한테도 새로운 경험이고 그 화면을 보는 관객들한테도 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 말고도 훌륭한 14명의 감독이 또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솔직히 그분들의 영화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찍었을지.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네.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일부러 대사를 처음에는 있었는데 못 넣겠더라고. 왜냐하면 3분 정도 시간에 대사를 다 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감정 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거를 이거는 무성영화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회귀해 보자. 그래서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무성영화적 컨셉으로 마임으로 네. 행동으로 말하면 상대도 행동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액션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봤죠. 저는 이제 제가 전체 총괄 기획하고 총괄 연출을 해서 제가 편집을 하는데 네. 봉만남 영화 봤어요. 네. 이전의 영화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실험적인 완전 새로운 스타일을 이번에 선보여 주시고 있고 예전 것을 벗고 네, 다 벗었죠. 네. 더 이상 벗을 게 없어요. 감독님들이 새로움을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입었습니다. 많이 안 찍어보셔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봉만남 직접 강의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평상시에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세로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죠. 네. 아마 그런 맞아요. 면에서 한 번도 작업해본 적 없는 모든 경험들을 맞아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퐁당극장의 봉 극장장님, 봉만대 감독님도 이번 충무로 영화제 개막작에 참여를 하셨는데 봉만대 감독님은 무슨 동에서 영화를 찍었을까요? 봉 감독님 힌트 좀 주세요. 빨간 떡이죠. 네? 네. 뭔가 다 야하게 들리지 왜 감독님 얘기하면. 왜요? 파란 떡이라고 그래요? 자. 빨간 떡은? 자, 1번 신사동, 2번 신당동, 3번 신길동. 자, 정답 보내주실 분은요. 곳은요. 유료 문자 샵 0951,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TBS 앱으로는 항상 열려 있는데 무료입니다. 네. DJ DOC 노래 중에 있어요. 완전 답 다 드렸다. 너무 드렸다. 자, 1번 신사동, 2번 신당동, 3번 신길동. 자,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는요. 민규동 감독님의 신청곡이신데요. 감독님의 영화 허스토리, 그 자우림의 영원히 함께 들을게요. 네, 영화 허스토리 OST 중에 자우림의 영원히 함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맞춰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해모수의 꿈님께서 4번 봉황동이요. 봉황동. 봉황동이면 어디죠? 모르겠어요. 봉황처럼 살고 싶네요. 정답. 정답? 네,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퀴즈 정답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몇 분 뽑아서 민규동 감독님이 주신 오늘 선물이 있어요. 바로 뮤지컬 그날들 티켓을 그 4장이어서 총 2분한테 한 분께 2장씩 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극장 가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티켓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편하실 때 네, 1월 말까지 볼 수 있는 음. 공연 티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네, 좋은 날 쓰시기 바랍니다. 네, 충무아트 센터로 오시면 돼요. 네. 네, 그냥 퀴즈 너무 쉬우니까 바로 발표할게요. 그래요. 정답은 신당동이었죠? 네. 맞습니다. 신당동. 네. 1017번님 그리고 9759번님께 뮤지컬 그날들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66님, 6774님, 그리고 3013님, 5638님, 3339님께 퐁당이 가지고 있는 선물 또 보내드릴게요. 감독님, 네. 그 신당동에서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 없어요? 큰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음. 일단 그 떡볶이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동네고. 너무 맛있는 데가 많죠. 네. 네. 근데 보통 한 가게당 방송이 안 나가본 가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장소 섭외를 다 하지? 맛집이야.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눈이 커지더라고. 벌써 반응이 바로 와요.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래서 스텝이 몇 명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왜요? 아니 너무 많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 그 스텝부터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 2명이요. 2명이었어요? 그리고 2명이었어요. 촬영 감독 나. 네. 그 조명은 이제 제가 또 들면 되니까. 네. 어머. 일단 둘이라고 했더니 살짝 한번 쳐다보더니 그럼 저 구석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찍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딱 1시간만. 언제가 바쁘세요? 그랬더니 늘 바빠요. 그래서 그러면 2시, 3시 정도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딱 1시간만 찍을게요. 그래서 정말 1시간만 딱 찍고 나왔는데 요즘은 촬영을 해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뭐 거대한 영화 장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보신 거죠. 뭐 스마트폰. 본인이 이번에 출연 안 하시고. 그 고민했었어요. 그 고민했는데 작품이 잘못 나오면 욕 많이 먹더라고요. 그냥 연출만 신경 쓰지 얼굴까지 나오냐 이럴 것 같은데 원래 컨셉 자체가 제가 나와도 될 법한데 좀 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좀 찍고 싶어서 기존 충무로 영화 감독님이 계속 가로 영화를 찍어 오셨는데 새롭게 세로 영화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우리 영화계의 또 어른이신 김희석 감독님을 결혼 이야기 연출하셨던. 네네네 결혼 이야기. 네. 감독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찍게 됐던 거죠. 네. 그 스텝이 2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머리가 갑자기 아까 전에 감독들이 모조리 만든다고 얘기 들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했다가 2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와 정말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그 감독님들도 이제 큰 작품들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 때문에 이렇게 무게감이 커져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 기발한데 아이디어를 그냥 이거는 장편에서 쓸 수 없어. 상업 영화에서 쓸 수가 없어라고 해서 그냥 뒤로 이렇게 놓고선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스텝도 단촐하고 제작비도 단촐하고 그냥 의욕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들을 이번 영화제에서 특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15명의 감독들의 재기발랄한 작품들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좀 터치를 좀 안 받아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거기에 붐 마이크 하나만 떠 있으면 네. 구경을 많이 해요. 뭘 하는구나.
그러니까 붐마이크도 최소한 최소형으로 낚싯대에다가 네, 낚싯대요? 네, 낚싯대에다가 마이크 달아서 네. 그냥 정말 없는 애들이 뭔가 하나보다 그냥 관심을 안 갖게끔 네. 세팅을 해도 충분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네. 구현할 건 다 구현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일부러 거죠. 촬영장처럼 안 보려고 또 애쓰시기도 했었겠네요. 그렇죠. 네네. 제목이 째깍째깍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작품들 15작품들 다 만나보고 싶다. 감독님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싶고 궁금하다. 저도 많이 궁금해요. 네. 매기를 연출하신 네. 이옥석 감독님이 맥이라는 작품도 참여하셨고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구교환 배우도 나오고 또 강맑은 배우도 나오고. 왜 나는 안 불렀어요? 감독님들이 알아서 실망이야 진짜. 더 빨리 홍보하세요. 네. 데려가라고.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행복 바라기 TBS님께서요. 충무로 영화제가 있었군요. 주차 관리까지 하시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의 시선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9759님께서 개막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흥미진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디서 우리 충무로 영화제를 만날 수가 있나요? 네이버 TV에 이 충무로 영화제 더 CMR 채널이 있고요. 채널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장편 영화, 단편 영화 이렇게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 영화제로 다 진행을 해요. 그 개막작은 그렇게 15분이 네 감독님이 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영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도 좀 많많이 가져왔을 거잖아요. 네네. 국제영화제인가요? 지금은 내년에 공식적으로 정확히 더 이제 큰 영화제 꼴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프리 페스티벌 형식이고요. 네. 장편 9편, 단편 10편 정도가 상영되고 장편은 뭐 남산의 부장들부터 해서 남해 여름밤까지 큰 영화, 작은 영화 다 포함해서 올해 화제가 된 코로나를 뚫고 그래도 개봉을 한 영화들을 더 응원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고 하지만 관객과의 대화나 무대 인사나 이런 게 올해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1시간 반 이렇게 걸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제 줌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 채널로 바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 방식을 네.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의 영화제에 나오는 영화들 출품한 영화들의 감독들과 함께 네, 감독님 계시고 네. 모더레이터도 감독님이 하시고 네. 감독이 원하는 다른 스텝 배우든 뭐 다른 촬영 감독이든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마음껏 데려와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성동일 배우도 나오시고 네. 엄정화 배우도 나오시고 최희서 배우도 나오시고 많은 배우분들도 그냥 지부에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은 어디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거기서 마주칠 수 있겠네요. 네, 보통은 다음 회차 때문에 30분밖에 대화를 못 하는데 저희는 1시간 반으로 늘려가지고 네. 그냥 더 뭐 들을 얘기가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아주 편하게. 그리고 충무로 얘기할 수 영화제에 관련된 그 뭔가 정보들 어디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어디서 또 들을 수 있나요? 더 CMR.kr이라고요. 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더 CMR이라는 거는 이번 영화제 영문 제목이기도 하고 네. 개막작 제목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게요? CMR? CMR이 뭐예요?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CMR. CM송은 많이 들어봤죠. OMR 카드 많이 들어봤죠. CMR은 충무로의 약자예요. 충무로. 충무로. 네. 네. 그래서 CMR. 네, 그래서 더 CMR이고요. 아유, 난 뭐가 더 크게 있는 줄 알았네. 저도 맨 처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을지로가 힙지로로 많이 이렇게 좀 변해 있고 사실 그 레트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랬죠. 옛날 중심가잖아요. 중구라서. 근데 젊은 친구들이 혹은 뭐 젊은 감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충무로 영화제도 좀 더 좀 예전 이미지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려고 더 CMR이라는 영화제 제목과 개막작 제목을 한번 시도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충무로 영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규리 씨 끝났어요. 이렇게 40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멋지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저 죽어 있었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무로 영화제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여러분 안녕 충무로 영화제로 오세요. 이거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충무로 영화제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